가끔 보면 아기들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어린 아가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막 엄청나게 귀여워하지는 않아요. 친구들이 저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냉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건 귀엽고 예쁜 짓을 하면 예쁘지만 시끄럽게 울고 바닥에 눕고 떼쓰는 애들은 예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식이나 되니까 참는 거지. 남의 집에 가서도 그런다면 그 모습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아이를 키웠다는 것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제가 원해서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저희 부부도 우리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 살기를 원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아이와 같이 사는 삶이 되었으니까요. 한때 저희 엄마도 우리 집 남매들 중 큰딸인 저만 애에 대한 욕심이 없다며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었는데 그러실 만도 한 게 저는 오남매 중 맏딸이에요. 딸 넷에 막내 남동생이 완전 늦둥이로 태어나게 된 거죠. 저랑은 11살 차이가 나고 제 아래로 줄줄이 아기들이 태어나고 엄마가 임신해 있는 모습만 봐왔으니 장녀로서 저 역시 고충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법 어릴 땐 순종적이었던지 그때는 엄마 말대로 다 해드리면서 컸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거의 띠동갑 차이가 나는 초등학생 남동생까지 챙기고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일찍 독립해서 나와버렸고 이후로는 직장에 취직하고 여행도 다니고 어떻게든 가족들이랑 거리를 두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차에 저는 제법 늦은 나이에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가 32살이 되었을 무렵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그때 저는 누누이 강조를 했죠. 곧 죽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한편으론 좀 미안했던 게 남편은 그 집에서 막내이긴 했지만 나름 어른들이 아이 욕심이 있으신 분이라 제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면서 알겠다고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밑에 여동생들은 저보다 일찍 결혼을 해서 조카들도 낳고 키우고 있는 와중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안 가고 혼자 남아있는 건 남동생 뿐이었는데 걔야 뭐 워낙 집에서 막둥이이자 아들이랍시고 애지중지하며 키웠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었어요. 저도 나름 막내 동생이다 보니 그럭저럭 귀여워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누나가 넷이나 있는 집인데 아무리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누가 쉽게 시집 올까 싶어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도 여동생들한테는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요. 시누이랍시고 존재감 크게 드러내면서 숨소리 내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병풍처럼 지내주자고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제 바로 아래 둘째 여동생이 시누이 많은 집으로 시집을 가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몇 번이나 이혼 위기가 찾아왔었고 보다 못해 제가 제부를 불러서 크게 야단친 적도 있었고 말이에요. 그 집 시누들이 하도 제 여동생을 못 살게 구는 바람에 마음고생을 보통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군대도 다녀온 남동생이 직장에 들어가고 난 뒤에 좀 지나서 연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식구들도 많고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집이다 보니 이래저래 말들이 귀에 쉽게 들려오긴 했어요. 엄마는 막둥이가 여자들을 좀 더 만나봤으면 했는데 직장에서 만난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더니 얼마 안 가서 결혼을 한다고 했었나 봐요. 나중에 얼굴을 보니까 제법 예쁘장하고 또랑또랑한 것이 둘이 참 잘 어울리고 보기 좋더라고요. 엄마도 참하고 예쁜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긴 하셨는지 나중에 저한테 한참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딱 엄마가 원했던 며느리감이라나 뭐라나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양쪽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좋은 평이 오가서 그런지 둘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올케네 집이 그다지 여유가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엄청 마음에 드셔서 그런지 둘이 잘 살면 된다면서 집도 해주시고 혼수도 그리 많이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생이 엄청 이 결혼을 추진하기로 했고 올케에게도 모든 걸 본인이 감당할 것처럼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늘 귀엽게만 느껴졌던 동생이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진심으로 둘이 잘 살기를 바랐었어요. 그리고 동생네는 귀여운 조카를 낳았고 저는 가끔씩 얘네들이 친정에 아기를 데리고 올 때면 가서 보고 오곤 했답니다. 눈도 땡글땡글한 것이 제 엄마 아빠 좋은 점만 닮아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남매들은 여느 가족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인생살이를 하면서 지내오던 중 2,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어쩌다 들려오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참 몹쓸 이야기였고 그리고 끔찍한 이야기라며 뒤를 따라다니던 그런 일이 우리 가족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모성이라든지 아이를 향한 그런 감정들이 너무 여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거든요. 아빠나 엄마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다 같으니까요. 그런데 용납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자식을 버려두고 나가버리는 경우였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어렸을 무렵에야 전쟁 중이었고 그런 일들이 꽤 많았다곤 하지만 그런 일은 세대를 거듭하고 또 거듭하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게 제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예쁘고 보기 좋게 잘 살았던 동생네 부부에게 일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 천사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조카에게 간 4살도 안 된 조카를 어떻게 엄마로서 버리고 나갈 생각을 했던 걸까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카라고 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에 밟히는데 우리 올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뭐에 씌어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소식도 저는 뒤늦게 전해 들었지만 사실 왕래가 잦아 친정에 자주 들락거리던 여동생들은 익히 들어 눈치를 채고 있었나 봐요. 올케와 동생이 사이가 썩 좋지 않고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둘 다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고 참 보기 좋은 선남선녀였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틀어질 만한 일이 있어서 이런 비통한 결과를 맞게 된 건지 납득할 수 없었어요. 내내 못마땅한 얼굴로 있던 여동생이 결국 입을 열더라고요. 언니가 우리 보고 시누이 짓 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그냥 지켜보고는 있었는데, 그래, 사실 나만큼 시누이 노릇에 대해서 치를 떨도록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말이야, 언니, 올케는 진짜 좀 정상이 아니야. 그 순진한 얼굴로 어떻게 회사 거래처 사장이랑 바람을 피울 생각을 다 하냐? 아, 글쎄, 언니, 그 사장인가 머시기 인간이라는 사람도 가정이 있다잖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아, 이런 얘기하면 언니한테 혼날 거 알지만 옳게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왔어. 제가 그간 일에 집중하느라 집을 못 들여다본 동안 대체 친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듣는 내내 놀랍더군요. 둘째 여동생은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화가 나서 올케에게 따지러 갔고, 올케는 극구 부인하면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제가 생각했던 올케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매치가 안 되었지만 한가하게 그런 거나 맞춰보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당시 올케가 30대였었고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 40대 중반이었어요. 저랑 얼추 나이가 비슷할랑 말랑한 사람이었는데 중학생인 아들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었던 건 사장의 사모는 평소에 우리 올케를 예쁘게 보고 잘해줬던 모양이에요. 부부가 참 반듯하고 예쁘다며 집에 초대하고 잘해줬었는데 뒷구멍으로 몰래 자기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싶어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사모님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건지, 모든 상황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올케는 극구 부인하며 조카며 제 동생이며 다 내팽겨치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쫓아갔던 날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고 그때도 마구 따지고 멱살을 잡는 여동생의 등살에 못 이기겠다며 온갖 피해자인 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쌍한 제 동생은 본인이 죄를 지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온갖 소문에 시달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겨우 버티고 있다더군요.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 너무 안쓰러워 동생을 보러 갔는데 조카는 진즉에 저희 친정엄마에게 맡겨놓았고 부부의 생활 흔적이 여실히 남은 그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넋이 나가 있더군요. 회사는 억지로 버티면서 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그 거래처 사모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비난을 죄 없는 제 동생이 인질이 되어 치르고 있는 상황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는 그냥 못난 큰 누나로서 아무것도 딱히 말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반찬들만 냉장고에 넣어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전기장판을 틀어 동생이 누운 자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나왔어요. 그때 힘없이 뒤돌아 누워서 이제 그만 가보겠다는 제 말에도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동생의 안쓰러운 뒷모습. 그 키 크고 길쭉한 애가 가뜩이나 더 말라서 스트레스에 기진맥진해서 누워있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 가냘픈 목을 슬쩍 만져라도 줄걸. 내 안쓰러운 동생을 그냥 그때 말없이 뒤에서 안아주기라도 할걸. 왜 그 집에 애를 혼자 놔두고 나왔던 걸까요? 아기 때부터 내가 기저귀도 다 갈아가며 엄마에게 시큰둥하게 투정을 부려가며 때론 귀찮아하고
때론 귀여워도 하며 지내왔던 내 막내둥이 동생은 그날 제가 집으로 돌아간 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다음날 미친 듯이 집으로 쫓아 올라가는 여타 가족들에 의해 모습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올케를 너무 사랑했기에 배신감에 그런 일을 저지른 건지, 아니면 지금 자신에게 몰아친 그 화살들과 스스로 입은 상처를 감당하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건지, 차갑게 굳어버린 동생을 끌어안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고 귀에 고함을 쳐봤자 의미가 없더군요. 100번 1000번을 불러본다 한들 동생은 제게 대답해 줄 수가 없을 테고, 그걸 알 수 있다고 해봤자 뭘 할 수 있는 걸까요? 엄마에게 차마 자세히 말을 할 수 없어 저와 동생들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슴을 뜯어가며 누가 대표로 말을 할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 고민도 했어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기절하고 정신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자매들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넋이 완전히 나가버려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는 동생의 장례 내내 입원해 계셨고, 혼자 남겨진 제 조카는 저희 시댁에 보내져서 며칠간 보살핌을 받았어요. 시댁에서도 저희 집에서 일어난 상황을 딱하게 여기셨는지 봐주시겠다며 데려가 주시더군요. 이때 저희 조카는 엄마 아빠를 한창 찾을 나이였던지라 이 무렵 얼마나 불안해하고 거세게 울어댔는지 몰라요. 기저귀도 일찍 떼고 똑똑하다며 엄마가 한창 기특해 하셨는데, 자기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아빠가 세상을 등지고 모습을 감추니 이런 엉망진창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전까지 꾸준히 봐오던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지 이상해지더군요. 다시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래들보다 빠르게 말이 트여서 자라던 모습도 갑자기 뒤처지면서 간단한 단어도 표현을 못하게 되었어요. 먹는 것도 거부하고 다 집어던지고, 밤만 되면 정말 조카를 봐주는 사람들도 기진맥진할 정도로 울고 고함을 지르고 목이 쉬도록 스스로 나가 떨어지고 나서야 잠이 들었답니다. 이때 엄마는 막내둥이 아들을 잃고 완전히 건강이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조카를 돌봐줄 상황이 아니었어요. 멀리서 막내 이모가 와서 우리 엄마를 돌봤고, 홀로 남겨진 조카는 결국 자식이 없는 저희 부부의 몫이 되었어요. 그렇게 애를 안 낳겠다고, 아기는 싫다고 몇 번이나 남편에게 단단히 못을 박아놓고는 먼저 세상을 등져버린 남동생의 아기를 고스란히 제가 데려와서 키우게 되었어요. 나이 42에 4살 배기를 말입니다. 당시 남편에게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 그냥 눈 딱 감고 몇 년간만 좀 참아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기서 저를 완전히 울리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수연이는 이제 우리 아기나 마찬가지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연이 얼마간 돌보면서 느낀 건데, 나도 뒤늦게 아기가 키우고 싶은 거 있지? 그런데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너무 늦기도 했잖아. 아기가
우리 둘에게 필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잖아. 그런 와중에 수연이가 우리한테 와서 나는 너무 좋아. 걱정하지 말고 잘 키워보자. 우리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랑 수연이만 보자. 남편의 그 말에 참아왔던 동생을 향한 애틋한 끌어오름과 홀로 남겨진 불쌍한 조카에 대한 마음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남편 품에 안겨 얼마나 서럽도록 울었는지 모릅니다. 감정을 가눌 수가 없어서 정말 와락 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엄청난 소리를 내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기를 반대하고 싫다고 하던 제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조카를 맡아 키우는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중간에 맡게 된 4살 무렵부터 6살 초여름까지 조카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했던 자기 부모를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상태부터 못 보게 되었으니 그로 인한 충격도 있었겠죠. 하지만 정말 1년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귀가 따갑도록 울어댔고 그렇게 모든 걸 품고자 다짐했던 남편 역시 조금 예민해질 정도로 수연이는 우리를 무척 힘들게 했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커서 그런지 잔병실에도 잦았고 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폐렴도 심하게 걸려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열이 펄펄 끓는 애를 데리고 병원도 뛰어다니고 하면서 밤새 병간호를 하고 어느새 저와 남편은 정말 우리가 직접 낳은 자식 마냥 함께 아이를 대하게 되었어요. 둘만으로 잘 지내왔던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 10년 차에 조카를 떠맡게 되어 키워낸 지 어느덧 10수년이 흘렀고 수연이는 중고등학생 시절을 지나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사실 중학교 무렵 한창 반항기에 사춘기가 와서 예민해지다 보니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어 했었어요. 그때 무척 고민을 하다가 애가 워낙 민감할 때다 보니 최대한 말을 미루게 되더군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을 할 무렵에 이젠 수연이도 웬만한 사고가 되고 서로 말이 통한다 싶어 힘들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여동생들도 고모로서 될 수 있는 한 들여다보며 애 클 때마다 용돈이며 옷도 사주고 대학에 들어갈 때에는 등록금도 같이 모아서 주더군요. 다들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곁에서 사라져버린 남동생의 아이이며 부모 없이 불쌍하게 혼자가 된 조카에 대한 마음은 다들 애틋했으니까요. 수연이는 저로부터 자세한 사정을 듣고 한동안 다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자기 생활에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남편과 무척 고민을 했지만 몇 번이나 생각을 해봐도 자기 가족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궁금해한다면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어쩐지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았는데 수연이는 제가 생각도 못한 곳에서 자기가 결정한 일을 그대로 시행해버렸더군요. 아이의 말을 듣고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수연이가 저녁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듣고 얼마나 기절할 듯 놀랐는지 몰라요. 고모, 나 엄마 만나고 왔어요.
뭐? 엄마? 무슨 말이야, 그게?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숨이 멎을 것 같았는데 수연이는 제 표정을 한번 보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먹더라고요. 이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는지 몰라요. 자기도 핏줄이니까 엄마가 보고 싶었으려나 싶기도 했지만 자기 아빠가 그렇게 가게 된 상황에 대해 엄마가 끼친 영향을 알고 있을 텐데 왜 궁금해했을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내 부모에게 자라왔던 환경과 수연이가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놓인 상황은 엄연히 다르니 일단은 좀 생각을 차분히 해보려고 했죠. 그러던 차에 수연이가 제 마음을 읽은 건지 바로 입을 열더라고요. 듣고 너무나 오랜만에 알게 된 올케의 근황에 분노하기도 하며 수연이가 벌인 일에 기가 막히기도 해서 연신 숨죽이고 듣기만 했어요.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더라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모, 내가 잘못한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 수연이는 자기 엄마의 이름이며 이런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조회를 해봤던 모양이에요. 아빠의 유품으로 남겨진 것들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고 그간의 사정들을 말해주면서 아이에게 전부 주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자기 엄마의 흔적을 찾아볼 거란 생각까지는 깊이 해보지 않았는데 직접 찾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기까지 했다니 내내 놀랍기만 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다가 한편으론 어떤 얼굴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찾아내고 하다 보니 어찌어찌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 올케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여자더군요. 그래도 어쨌건 수연이에게는 친엄마니까 이런 말까지 앞에서 하지는 못했지만 불쌍한 내 동생을 생각하니 감정을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올케는 그렇게 자기 딸을 버리고 나가서 멀리 종적을 감추고 자기네 친정과도 연락이 안 되더니 그 사이 또 새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나 봐요. 남편은 세상에 없고 자기 딸도 이전 시댁인 우리 집에 맡겨 놓았겠다. 혼자 몸으로 아주 편하게 새 가정을 꾸렸더군요. 우리에게는 곧 죽어도 본인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잡아떼던 올케의 친정은 딸이 바람을 펴서 새로 둥지를 튼 새로운 사돈댁으로부터 이래저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었더군요. 남의 집 귀한 아들이 세상을 등져버렸음에도 그러든 말든 완전히 새로 호적을 갈아 끼우고는 지들끼리 편하게 살고 있던 겁니다. 올케는 현재 여유가 있는 남편과 살아서 그런지 원래 친정이 무척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나 봐요. 수연이는 그 카페 SNS 계정까지 알아내서는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전화로 연락을 했고 사장님을 바꿔달라고 해서 자기 엄마랑 통화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올케 반응은 정말 뭐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다 있는 건지 엉겁결에 본인이 엄마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제발 부탁이니 자기가 연락을 할 때까지는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수연이도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말까지 들었으면 그때 진작 저에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홀로 그 말을 듣고 끙끙 앓으며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그때의 기분을 표현한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정말 제 가슴이 너무 찢어질 듯 아파오더군요. 마치 자기 엄마에게 2번 버림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데 이 말에 깊은 탄식과 울음이 몰려와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대체 올케는 얼마나 죄를 더 지어야 성이 차려고 하는지, 나중에 어떻게 편히 눈 감으려고 저렇게 자기 핏줄에게까지 모진 짓을 하는 걸까요? 결국 못 참은 수연이는 며칠 뒤에 작정을 하고 서류들을 갖고 카페를 찾아갔고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인사하는 자기 엄마한테 내가 안수연이라고 엄마 딸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것저것 다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올케가 아는 카페는 빵이며 커피며 다 팔고 있는데 꽤 유명한 곳이라서 손님들이 적지 않은 곳이었는데 일순간 모든 시선이 다 집중되고 직원들이 뛰어나와서 말리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더군요. 이 모습까지 상상을 하니 애가 나 없이 혼자 거기에 가서 버리고 온 가련한 장면이 떠오르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갈 거였으면 내가 같이 따라갔을 텐데 옷을 붙잡고 쫓아내려고 하고 늘어지는 직원들의 그 몸싸움을 내가 다 막아줬을 텐데 그렇게 밀려나는 동안 아이가 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 싶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고모, 전혀 슬퍼할 게 없어. 나는 당당하게 할 말을 했어. 라는 거예요. 단호한 얼굴로 자기를 달래며 내보내려 하는 자기 엄마한테 곧 죽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나는 평생 엄마를 잊지 않을 거라며 두 눈 똑바로 노려보며 말을 했다더군요. 그나마 올케에게는 다행이었던 것이 그 자리에는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나 딸이 그때 있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꽤 큰 카페이고 일하는 직원들도 많고 손님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니 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설마 올케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재혼을 했으리라 생각되진 않지만 새 남편은 몰라도 그 사이 새로 나와서 키우는 딸은 자기 위로 또 언니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연이의 그 말에 올케는 그냥 주저앉아서 멍청히 바닥만 쳐다보고 굳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빽빽 소리를 질러대는 자기 딸을 눈으로 직접 마주하면서 말입니다. 수연이도 딴에는 조금이라도 엄마가 놀라는 기색이 있고 자기 이름이라도 불러주었다면 얘기라도 들어보고 감정을 아주 약간은 눌러보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자기를 부정하고 싶어하고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얼른 그 안에서 내보내려는 친엄마의 모습에 몹시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그냥 모든 것을 알려주지 말아야 했던 것일까 일순간 후회했으나 수연이는 자기의 배경을 모른 채 사는 것보다 지금이 자기에게 훨씬 더 후련하다고 하더군요. 이후로 몇 번이나 올케가 전화를 걸어오고 연락을 시도한 것 같은데 이후로 애가 어떻게 생각을 바꿀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은 거부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저는 이후로 아이가 그냥 자기 엄마와의 일은 가슴에 묻은 채 자기의 인생만을 바라보며 쭉 걸어나가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랫동안 가슴 응어리에 남아 풀리지 않았던 부모라는 갑갑한 퍼즐이
아주 보기 싫은 모양으로 맞춰지면서 잠깐 괴로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제 뭔가 맞춰봤으니 그간 자기를 돌봐준 고모와 고모부를 생각해서라도 뭐든 해보겠다고 말을 해주는 수연이, 저는 그저 그 모습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연이를 받아들여 여지껏 키워왔던 날들이 앞으로는 수연이 인생에서 빛이 되길